안녕하십니까. 더먼 김성수 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 관련 주역의 판단, 소위 정치 역단이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이죠.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던 사람인데, 당시 이제 그 결과는 3월 8일에 있었죠. 국민회의의 당선 결과는 2023년 3월 8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걸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이 질문은 언제 했었냐면 2월 그 이전에 23일 날 제게 물었던 질문이죠. 그래서 그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될 것인가, 또는 당선이 된다면 어떤 방식,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과반수를 받아서 1차에 당선되는가, 아니면 결선에 가서 당선되는가, 이런 것 등에 대한, 또는 김기현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었습니다. 요때, 즉 2월 23일 날쯤에 뉴스에는 주로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면은 천하람 후보와 안철수죠. 천하람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특히 천하람 후보의 약진으로 인해서 김기현 후보가 50%를 득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다수의 그 견해였고 여론조사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는 다시 결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결선으로 갈 때에 물론 혹자들은 이제 김기현 후보가 신승을 할 것이다 라는 판단도 있었고, 천하람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연대에 의한 역전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 물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였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이제 아마 이 사람은 김기현 후보를 내심 지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 후보가 선거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는 그 결과가 소위 1차에서 결정이 될 것인가, 또 아니면 결선에서 결정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의원들은 이제 오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류가 있어 왔던 분이라 증문즉답을 해줘야 하는데요. 마침 이제 그때 이럴 때는 가장 간이하게, 이렇게 쉽게, 편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전통적으로 전달을 하는 이런 그 시초 방식의 시초로서 이렇게 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시초 작계법이라 하죠. 그것이 아니라 간이하게, 간편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실용 작계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시간을 통해서 작계를 한다 해서 단시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시법, 즉 판단을 한다. 뭘로? 시간으로 가지고 판단을 한다 해서 단시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게 전화를 했던 시간이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가 2월 23일 오후 1시 14분이었더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화 통화 기록에 보면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시점이 이제 1시 14분입니다. 요게 이제 요 시간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은 이때에 전화를 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필이면 왜라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때 전화를 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주역에서는 기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화의 찰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미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미를 그러죠. 이 기미 즉 알아차림, 낌새라는 것인데요. 요 1시 14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괴를 만들죠. 그래서 그 1시 14분은 여기 보시면은 자, 설명을 드리면 1시 14분은 1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가 되겠고요. 14분은 여기가 15분이니까 한 요 정도의 분침은 여기에 있고 시침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당시에 시간이겠죠. 이게 1시 14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시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뭐냐면 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곤지라고 표현합니다. 곤지. 그 다음에 14분에 해당되는 괴는 택이라 그럽니다. 택,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곤지라 해서 지라고, 요거는 택이라 해서 택이다. 그래서 지택이다라는 괴가, 괴상이 만들어지는데, 요걸 괴명을 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택림이다, 이렇게. 이게 괴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즉 그 시연이 제게 질문을 탁 하고 던진 그 시점이 바로 지택님이라는 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택님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언급을 드려야 할 부분이 정치라는 부분. 특히 이제 이 정치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주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거리를 두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봅니다. 굳이 교수라는 신분을 떠나서 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당파나 또는 어느 정세 이런 데에다 깊숙이 관여하게 되거나 또는 이런 특히 이런 선거에 관련돼서는 우리는 이제 역인들은 그것을 문점자에게는 이렇게 질문한 사람에게는 공유를 하지만 이걸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정치인들의 특히 선거 결과 문점에 대해서는 미리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상담을 했던 상담 일지를 보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하필 만약에 이거를 우습지만 결과만을 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어져 있는 그러한 상담 일지를 어느 하나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노트니까요. 삽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날에 그러니까 즉 당시 2월 23일 날 판단했던 역단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김기현 후보의 괴라고 볼 수 있는
지택님의 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택님이네요. 사이트는 석박사 전공자들을 위한, 제가 지도하고 있는 석박사 전공자들을 위한 그런 사이트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주역 색채 심리학이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색채이죠. 그래서 그 색채를 통해서 내면의 마음을 인출해서 그것을 주역의 작괴법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 해서 그것을 색상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색상괴를 통해서 현재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 해서 주역 색채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쓰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색깔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지택님께가 나왔네요. 지택님, 이게 바로 김기현 후보의 괴가 되겠습니다. 괴번은 이제 19번 지택님이 되는데요. 우선 지택님을 한마디로 일구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화총생지상이요 소녀 종모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황화, 노란 국화가, 그죠? 노란 꽃이니까 국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국화가 총생, 무성하게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그러한 다발이 막 무성한 그러한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화가 노란 꽃이, 국화가 무더기로 이렇게 무성하게 피어나는 그런 상이다라고. 소녀 종모지이다라는 것은 소녀, 그러니까 막내딸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또 어린 딸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딸이 종모, 어머니를 좀 따라가는 그러한 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 괴는 이제 그 상의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괴는 어머니와 딸, 모녀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머니와 딸이 서로 이렇게 서로 임한다 해서 상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림이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그런 괴상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본괴가 되는데요. 본괴라 그러는데 본괴인데 이제 위에는 괴상으로 살펴보면 위에는 이렇게 곤지라 해가지고 곤지해서 이걸 땅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대택이라 그래가지고 못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위에 땅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 못은 이제 그 태라는 기호의 상의는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즐겁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막내딸, 그러니까 어린 딸, 이렇게 막내딸, 그러니까 어린 딸,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요거는 곤지는 이제 육친에서 어머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머니라고 이렇게 상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딸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택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림이라는 건 우선 임하다라는 뜻이에요. 임하다라는 것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임하다 이런 것도 임하고요. 또는 당선이 되어서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임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기로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이제 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이라는 말은 이제
대인이 왔다라는 뜻. 그리고 다른 말하면 귀인이 왔다라는 뜻이로서 이제 이게 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와 어린 딸과 같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길상이다라고 하는데 이 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괴는 임계는 지택림계는 매우 좋은 그런 길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그 효마다 그 단계마다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역은 6단계의 그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의 구분을 6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6단계의 구분에 따라서 그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6단계를 하나의 표로 구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그 김기현 후보가 받았다라는 바로 괴이죠. 지택님 괴입니다. 지택님께 보시다시피 이렇게 끊어진 두 줄이 이렇게 한 실선으로 이어진 거 있고 이렇게 끊어진 점선이 있는데 실선은 2개고 끊어진 점은 4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6개가 되는데요. 6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 6개의 각 단계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첫 단계네요. 요거를 이제 첫 단계, 원래 초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들은 첫 단계, 초효, 초구라고 합니다. 첫 단계, 현대적 의미는 첫 단계 또는 요 현재 요때 처한 운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첫 단계를 보면 감님이요 정길이다 이렇게. 감님이요 정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감응하여 임한다라고 판단컨대 길하다라고 합니다. 요 초구를 여기에 받은 것도 이제 길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김기현 후보는 바로 요 단계입니다. 하얗게 일부러 구분을 해놨는데 요 단계에 와 있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9.2를 보면 두 번째 단계를 보면은 역시 이제 보면은 함님이다. 밑에서도 함님이라 했는데 위에도 함님이다. 함이라는 거는 다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 한다. 다 한다는 거는 뭐냐면 상하가 다 하고 너바나가 다 하고 그죠? 이것과 저것이 다 하고 모두라는 의미에서 다 한다는 다 해서 그 임한다. 모든 것이 다 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거. 임한다는 건 이제 당도한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길 판단컨대 길하겠다. 여기서 이제 정이라는 말은 원형 이정에서 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정이라는 표현은 정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정인이라는 건 점을 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 정이라는 글자 속에는 점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점치다. 그래서 점치다. 이거 고우니까 요즘 언어로 말하면 판단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판단하다. 그래서 감입니다. 즉 모두가 다 교감을 해서 임한 것이니 아주 길한 판단이다. 즉 판단컨대 길하다. 이렇게. 두 번째도 뭐냐면은 감님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다함 모두가 다 이렇게 공감되고 그런 것이죠. 교감되고 그렇게 된 임함이기 때문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길하다. 그래서 무불리하다 그러네요. 무불리하다. 이룬 바가 없지 않다. 그러니까 불리함이 없다. 이롭지 아니함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뭐죠? 3단계를 우선 놓고 4단계를 보면은 이제 지림무구라고 했네요. 지림무구. 지림. 여기서 지라는 말은 지극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르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지극한 같은 의미로 이제 표현하면 지극한 임이다. 왔다. 그러니까 뭐 근심이 사라진다. 지금 원래 요 효가 요 단계가 뭐냐면 주라고 그러죠. 주. 쉽게 말하면 왕으로 말하면 군주가 되겠고 임금이라는 뜻이 요 자리가 임금의 자리다라는 뜻이. 그러면 요즘 표현하면 실력자 또는 실권자, 권력자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리더자 이렇게. 만약에 회사로 보면은 사장, 대표 이렇게 되겠죠. 바로 리더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자리에 바로 밑에 턱 밑에까지 와 있죠. 그래서 그 턱 밑에까지 뭐 이렇다. 이제 한 단계만 더 가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내가 실력자가 되고 장한 권력자가 된다는 뜻이죠. 바로 거기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권력자 바로 밑에이기 때문에 지극한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르렀다 하는 거는 이 군주의 바로 자리, 내가 그 실권자가 되는 자리 바로 아래에 이르렀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지극한 마음, 바로 위에 군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극한 마음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근심, 무구하다, 근심이 사라지겠다, 어떤 허물이 없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고네요. 바로 군주의 자리죠. 실력자의 자리고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지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림. 여기는 지는 이를 지자고 여기 지자는 알 지자인데 이 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지라는 밑에다 그러면 이제 지혜할 때. 지혜할 때. 바로 이 지혜롭다는 아주 지혜롭고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지혜로운 그러한 임함이다라는 것이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앉았다. 그래서 대군지이요 길이다 그래요. 여기서 여기서 대군이라는 말이 바로 리더, 집권자, 통치자 또는 대표자, 실력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대군지의라 그 대군의 자리, 실력, 집권자의 자리가 마땅한 지위이다. 그러므로 뭐하다? 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를 보시면 마지막 단계 이걸 가지고 상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돈님이다. 그래서 돈님, 길무구다. 그래서 돈님이다. 돈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돈독하다라는 뜻, 아주 도탑다라는 뜻인데 그걸 가지고 사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여 숭상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돈이라는 말의 의미를. 돈이라는 건 도탑다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도탑다라는 건데 사전적 의미로 보면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여 숭상하는 그러한 뭐다? 임이다. 그러한 자리다. 그러한 임함이다. 그래서 뭐 길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무구다. 근심 또한 없다. 허물 또한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지금 1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네, 다섯, 여섯 마지막 단계까지 모두 아주 좋은 그러한 기운으로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김기현 후보가 받았다라는 게 바로 이게 63인데요. 63은 봅니다. 감님 그랬습니다. 감님, 무유리, 기우지, 무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자, 감님이라는 말은 요 달감자예요. 달감자. 감님, 달콤하다라는 뜻이죠. 저 달콤하다 이런 뜻. 달콤한 그러한 뭐다? 임함이다. 여기서 달이라는 거는 당의 정이라고 그러죠. 사탕발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탕발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아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게 눈 가리고 아웅처럼 이렇게 이제 달콤한 당의정으로 그렇게 해서
임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야?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율이라 요 유자는 이제 유자는 다른 말로 이렇게 소자하고 같은 거예요. 바소. 그러니까 무율이 이룰 바가 뭐 없다라는 이룰 바가 없겠다. 그래서 기우지무구라고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우지 여기 이렇게 이미 기자인데요. 그러니까 요 우라는 말은 근심, 걱정, 환란 이렇게 표현. 그 환란이 요 기는 임이라는 거는 없애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없애면. 그래서 이 달콤한 사탕 말림을 통해서 임한 것이기 때문에 유리할 바가 이로울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환란을 없애면 진짜는 그렇게 되면 간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뭐 무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근심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은 매우 주역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괄로 열고 갈로 닫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라는 말도 그냥 좋다가 아니라 괄로 열고 갈로 닫고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한 나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쁘다라는 표현도 괄로 열고 갈로 닫고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괄로를 없애버리면 나쁘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즉 여기도 살펴보시면 달콤한 그 사탕발림처럼 그렇게 해서 임한 것이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뭐다 이룰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환란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환란들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뭐 비로소 그 환란이 사라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바로 635를 받았다라는 그 뜻이 굉장히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걸 괴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괴사에는 보면은 임하는 것은 원형 이정 지우 8월 유흉 소 불구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택님은 전체가 굉장히 다 좋은 괴입니다. 좋은 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괴는 거의 선거점이라면 이거는 당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이걸 볼까요? 원형 이정이라고 했습니다. 원형 이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임이라는 건 이게 임이라는 것은 여기서 임이라는 말은 여기 임한다라니까 현대어적으로 지금 실전에서 그러니까 선거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선이라는 말로 이렇게 치환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당선으로 된다는 게 원형 이정이다 그랬네요. 원형이라는 거는 아주 원이라는 건 크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뭐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크게 형통하다. 그러니까 선거에 관련된 것이니까 크게 형통하다. 당선이 뭐예요? 크게 낙승한다는 것이죠. 크게 이긴다라는 거. 그 뒤에 보면 일단은 리라는 말을 갖다가 이건 이롭다인데 선거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크게 뭐 형통하고 승리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정이라는 말은 바르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주역에서는 바르다라는 뜻보다는 이거는 판단된다, 점쳐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형통하게 승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판단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지우 8월 유흉이라고 그랬어요. 지우 8월 즉 8월이 이르면 8월이 되면 흉하겠다라는 게 이 점에 이 지택님 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는 그간에 제가 30년 넘도록 이 실전 즉 술수주역을 해오면서 지택님은 굉장히 좋은 계입니다. 그러나 지택님의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8월 지우 8월 유흉이라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소불구야락 이렇게 되는 8월 달에 가서 흉해진다라는 말이 뭐냐, 8월에 이르면 흉해진다라는 게 소불구야락. 여기서 소라는 것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소식이라는 말은 점점 자라나면 다시 그 자라나면 다시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고 나면 다시 뭡니까? 자라나면 다시 또 사라지게 되는, 이걸 소식이라 그러죠. 바로 이런 소식이 불구양, 이 소식이 사라진다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다. 오래 가지 못한다. 바로 이 8월에 흉하다라는 것은 이 소식의 자연 법리상, 자연 조화의 소식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불구양, 그리 오래 가지가 못하겠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흉하다 그러면 흉하다 이렇게 표현을 되는데요. 이 흉하다를 사전적 의미라면은 실제로 이제 흉하다라는 표현도 되고, 해치다, 두려워하다, 근심하다,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막지 못하다, 또는 운수가 나쁘다, 앞일이 언짢다, 또 시비를 벌이게 된다,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흉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유흉, 8월에는 그러한 근심하고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거나, 또는 운수가 사납거나 또 다투거나 시비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이게 이제 벽계도라는데, 12벽계도라는 하는데, 이 벽계도라는데 지금 현재 지택리물은 여기는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술해까지 12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두었습니다. 1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맨 아래, 여기가 일양시생이라 해서 모든 이제 전부 다 6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렇게 전부 다 이걸 순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음. 모든 것이 다 음이다. 여기가 이제 순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순음이 지나면 바로 요 아래 하나가 양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일양 시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생이다. 즉 한 개의 양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동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반대가 되면 이제 하지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충분히 되고 여기는 추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11월 달이 지나면 이양이 생겨나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지금 김기현 후보가 받았다라는 지택림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일양이 생겨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 가면 하나가 더 음이 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택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월 달입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거는 태양력입니다. 달력이 아니고 음력이 아니고 태양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더 정밀하게 말하면 절기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절기 음력과 그러니까 달력과 태양력에 볼 때 절기는 가장 더 가까운 것이 이제 태양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양력으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2월이 됩니다. 이 12월에서 시작을 해서 12월에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은 이제 8월이 된다. 요 8월이 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8월이 되면 여기서 쭉 돌아와서 여기 8월에 이르면, 요게 이르면은 풍지관이 되는데요. 지택림이란, 자, 요게 이제 12월입니다. 12월께인데 지택림께입니다. 이게 지택림께인데 얘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 8번째 칸에 오면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풍지 관계가 돼요. 요게 8월 깨다라는 거예요. 8월이 됩니다. 6월이니까 이제 여기 6월이 되거든요. 자충이면진서 요 유. 그러니까 8월이 되는데 요게 유가 되면은 그 풍지관이라고 그럽니다. 풍지관계가 됩니다. 요걸 한번 잘 보십시오.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풍지관이 됩니다. 요 풍지관에 대해 요건 어떤 의미냐면 얘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얘가 맨 위로 올라가고요.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딱 이렇게 돼. 이렇게 바뀌어요. 즉 이렇게 뒤바뀐다. 뒤바뀌게 된다. 전도된다. 엎어진다는 이렇게 엎어지게 된다. 이걸 이제 착종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되어 버린다.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이 자라 올라가는데 여기는 반대로 양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 차가 올라가다 보면 여기는 전부 다 음으로 변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양이 딸랑 2개만 남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식. 점차 사라지고 또 이렇게 자라나고 이러한 것들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좋은 이 환경 바로 양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양이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그 기세에 임해 있지만 8월이 되면은 다시 양이 음에 밀려서 양이 코로가 되는 양이 사라지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이 임계는 12월 달에 임계에서 이 양이 생기는 달인데 이게 쭉 와서 8월이 되면 관계로서 4음이 생기는 달이고 4개의 음이 생기고 양이 마지막에 단계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뒤바뀌어 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이 사라지고 이제 음이 더 성해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8월이 되면 흉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8월이라는 것은 실제로 8월이라는 뜻도 되겠고요. 또는 8번째 단계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8월이라 여기는 이제 위치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가 동지, 하지, 춘분, 추분 이렇게 되니까 이게 8월 달에 실질적으로 8월이 좋지 않다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 또는 8번째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행한 때가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실행한 때가 2월 24일이었으니까 2월 24일이었죠. 제가 판단했던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부터 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실질적으로는 8번째 단계는 10월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8월과 10월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월 달이나 또는 10월 달이 흉함이 있겠다, 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흉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살펴보기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주역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적인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 주역의 해석을 할 때 좋다라면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요, 나쁘다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좋다 나쁘다는 결과가 아니라 이 결과가 아니라 가변성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즉 주역은 괄호의 학문인데 좋다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괄호를 행함으로써 좋다가 되는 것이고, 나쁘다 역시 괄호로 인해서 나쁜 것이기에 괄호를 제거하거나 시정하게 되면 나쁘다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가변적인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좋다 나쁘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괄호의 덕목을 향하여 희망하는 바의 목적을 성취하는 선지적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당복한데 주역을 자칫 이렇게 좋다, 길 하면 좋구나, 흉 하면 나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점술적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길하다면 무엇 때문에 길하다. 근데 그것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흉 하면은 무엇 때문에 괄로 열고 괄로 닫고 무엇 때문에 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흉함을 괄로 열고 괄로 닫고를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흉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닫아버리면, 그것을 바꿔버리면 흉하다가 바뀌게 된다. 바로 이것이 주역이 주는 가장 지혜로운 선지적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6.3입니다. 6.3, 6번, 6.3, 감림 무유리, 기우지 무구다. 이렇게 했네요. 자, 이거를 6.3이라는 건 이걸 효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현대적 언어로 치환하면 현재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문이 어떤 거냐, 현재 단계가 어떠한 거냐라는 거죠. 자, 감언이설로 민중을 통치하니 이룰 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우려하여 일찌감치 바르게 고친다면 과오를 면할 것이다. 요 해석은 일본 술수역의 대가, 즉 일본 술수역의 역성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이분의 그 저서가 현재 중국 대륙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주요 교재로서 쓰일 정도로 굉장한 대단한 그 술수역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도탄상이라는 분의 해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감림이라 해서 달콤한 밀약 같은 서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맺은 어떤 약속, 미로와 같은 감언이설, 사탕발림이라고 그러죠. 또는 아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언이설로 임했다. 그렇게 이게 선거점이니까요, 당선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운 바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란을 없애면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요게 바로 이 부분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좀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지 않다. 당선은 됐지만 좋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좋지 못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이나 9월에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그게 바로 환란을 없애면 그것이 흉하지가 않게 된다라는, 요게 이 효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표현하는 밀약이라는 것은 현재 처한 환경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김기현 후보가 지금 현재 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거는 보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요 5단계, 여기죠. 요 단계가 이게 죽은 자입니다. 죽은의 자. 죽은의 자는 건 왜? 권력자, 통치자, 집권자, 또 다른 말로 회사를 보면 대표이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권자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 처해 있는 요 환경자는 여기하고는 아직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요렇게까지가 하나의 궤이고, 여기는 요렇게까지의 하나의 궤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군의 자리까지는 이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효는 지금 보면은 음효입니다. 여기도 보면 음효죠. 주군도 음효. 서로 음과 음이 이렇게, 이건 이제 아직 짝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요 음과는 요 바로 밑에 보면 이게 양효가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여기 위에 요렇게 올라앉아 있어요. 요거는 뭐냐? 이거는 비라고 이렇게 말해요. 비라는 건 친비, 그러니까 친하다. 요게 뭐야? 요 둘이 사귀고 있다는 뜻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요 위에까지는 모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요때의 지금 현재 김기현 후보의 이때의 환경은 무엇이냐면 여기인데 이거는 주군과는 다르고 여기와 교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요것은 요렇게 보면은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입니다. 주군과 여기 밑에 아래에 있는 요 이효는 서로가 짝을 맺고 있다.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제 주군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실력자의 힘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적 언어로 표현. 지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뭐냐면 자 윤심이라고 보이죠. 이 윤 대통령인데 이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죠? 윤측근 또는 뭐 윤핵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윤핵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이 윤은 이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렇게 윤핵관하고 이렇게 짝을 맺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하고는 지금 가변적인 아직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전환경은 주군 리더 실권자가 장악한 이 상계의 권력자 5효의 하수인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하수인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점이 있기 전에 이미 있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꼭 선거점으로 이걸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기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수인인 여기서 하수인이라면은 이 현재 환경으로 본다면은 윤핵관이 되겠죠. 윤핵관이 바로 그러니까 권한이죠. 윤핵관과 결탁한 관계이기 때문에 미략에 이에 권한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윤핵관이라는 게 없었더라면은 이 권한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묘하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저희 석박사들이 쓰는 그런 교환입니다. 교환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그대로 여기서 주군이라는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윤 대통령은 그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한 건 요거는 바로 윤핵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윤핵관과 이렇게 내통하고 윤심은 그렇게 있는데 바로 요 김기현 후보는 윤과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요 하수인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탁관계 밀약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임하는 까닭이기에 현대어로 표현하면 당선되는 까닭이기에 그 지위가 온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로울 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밀약 이런 뜻은 밀약이라는 뜻은 바로 그러한 뜻이다. 그러하기에 그 우환을 없애야만 비로소 그 허물,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은 앞서 보았듯이 괴사에서는 8월에 이르면 흉하게 된다. 이는 자연의 변화 섭리인 소식의 원리와 같아서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즉, 이 지택님 궤는 12월 궤인데 앞서 설명드렸죠. 이와 반대가 되는 풍지 관계에 이르게 되면 음과 영이 반대가 되어 서로 사라지기 때문으로서 임궤에서 관계의 단계가 8단계인 까닭으로 8월이라고 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월은 실제 8월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운에서 8개월 뒤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8월이라는 건 실제로 8월 달에 이르게 되면은 좋지 못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판단을 이 괴를 뽑은 시점이 제가 2월 23일이었으니까 바로 그 2월 달로부터 치면은 2월 달로 치면은 10번째 단계가 된다. 10월 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8월과 또는 10월에 8월에서 10월에 8월과 10월 사이에 굉장히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면은 이 호흡결을 보면 지뢰복이라 그래. 이걸 가지고 지뢰 요 사이에 함축되어 있는 괴가 뭐냐면 지뢰복이라. 지뢰복이라고. 지뢰복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되돌아간다. 복본이라 되돌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복본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되돌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 체제가 국민의힘은 뭐죠?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선출이 아니고 지금 뭐죠? 그죠? 비대위 있잖아요, 그죠? 비대위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역은 지금 이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5,000년 전의 역사인데 지금의 환경과 비교해보면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림이기 때문에 달달하게 눈속였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당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의 당에 대해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감림이라는 것은 결국 원래는 이게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까지 다 함께 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김기현 후보는 3%인가 4% 정도밖에 안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유승민 후보인가요? 유승민 후보가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걸로 봤고, 그래서 그것이 감림이라는 게 달달하게 바꾸어버린 것이죠. 사탕발림. 이 당이정이라는 말이 이제 사탕발림이라는 건데, 이 사탕발림이라는 말은 약은 원래 굉장히 쓰지 않습니까? 이 쓴 약을 갖다가 아이에게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 약에 달달한 꿀 같은 것으로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입혀서 이게 사탕이다, 이게 맛있다 이렇게 주면 그럼 잘 먹죠. 그걸 당연히 사탕발림이라 실제로 나는 굉장히 쓴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탕발림이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당원들 간에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당원 외적인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헤아릴 길이 없던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에서 국민의힘 국힘당에서 할 문제이겠지만 저는 이제 역인으로서 판단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소위 주역에서 표현하는 감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은 즉 다시 지뢰복 복본이 본래 자리로 어떤 그 비대위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면 그런 사탕발림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탕발림을 바꾸게 될 때 비로소 그 근심 허물이 사라진다는 이 괴의, 이 효의, 이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그 운세로, 이건 주역이기 때문에 주역은 실질적으로 이런 운세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분에서. 자, 운세 총론을 살펴보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임은 땅 밑에 못이 있는 모양인데 이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이 이게 이제 땅이라고 해요. 땅.
그 다음에 이게 못이라는 뜻입니다. 땅, 이게 땅, 이게 못입니다. 땅 밑에 못이 있는 모양인데 이를 일눈에 비용하면 땅은 만물을 생명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요거는 태는 어린 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 딸, 막내 소녀 이렇게. 자, 어린 소녀라고 한다. 어머니와 어린 딸이 서로 만날 때는 어머니와 소녀는 서로 사랑하고 소녀는 어머니를 믿고 따르며 서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임이다. 서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임이라 한다. 또 임이란 어떤 것을 희망하고 바라는 것인데 지금의 때, 이제 바로 요 지금의 때는 삼효가 되죠. 지금의 때는 음이 양의 자리에 있어서 지력은 부족하나 기력은 오히려 강하고 그 기세는 강한 기운을 타고 우연히 행운을 잡아 마음이 교만해지며 세상을 만만히 보고 이득을 탐내며 쾌락을 찾고 있는 때이다. 자, 기가 막히죠. 이걸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의 김기현 후보의 환경과 너무나 같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름이 끼칩니다. 만약 기운이 쇠하여 자신이 계산한 것과 차이가 날 때는 비로소 꿈이 깨짐과 같이 현재의 일을 후회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의 안위에 대비하듯이 마음가짐을 갖고 고쳐내야만 비로소 과거가 없어진다. 그러나 그렇다 하겠으나 현재우는 가문이슬로 마주한 가문이슬로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기에 좋지도 않으며 진행 상황도 바르지 않을 알고 진정으로 돌이켜 성찰하면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성찰하면 고쳐야 된다는 뜻이죠. 고쳐야 된다. 만약 이제 이 기회가 김기현 후보가 아니고 일반인이 물었을 때에 어떤 사업으로 만약에 물었다면은 사업, 장사, 뭐 부동산, 주식운 이런 걸로 본다면 현재 자리한 사업장이나 상품이 잘 맞지 않는다. 현재우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장사 같으면 달달한 품목, 뭐 인스턴트나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후식 이런 그런 것 등이나 또는 뭐 체인점 등이 이렇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이 물음에 대해서 명예나 승진이나 어떤 시험을 묻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지위와 근무가 맞지 않기에 전직이나 다른 부서의 이동이 좋겠다. 만약 이제 시험으로 물어본 사람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7급을 본다 그러면은 뭐 9급을 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고 또는 뭐 행정적이라면은 뭐 기술직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는 법원 행정처나 경찰이나 또는 소방관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 자, 누군가가 또 묻습니다. 결혼과 애정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가문이설의 합의니 원만한 합의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성찰하여 고치게 되었을 때 좋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 계획을 보면은 딸을 생산할 수 있겠다. 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식은 무탈하나 산모는 산후휴증에 오래 간다라고 산후조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여행이나 출장을 만약에 묻는다면 먼 지역이나 해외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좋다라고 했고요. 해외여행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자유여행이 꼭 가야 된다면 자유여행이 아닌 어떤 패키지 여행으로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누군가가 뭘 잃어버렸다 그걸 찾겠느냐 찾는다라고 하고 건강이나 질병으로 누군가 묻는다면 건강은 큰 탈이 없다라고 했고요. 약이 증상과 맞지 않으니 고생하지 말라 그러네요. 어떤 약을 먹는다 그러면 어떤 증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좀 바꾸어 보는 것도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서 바꾸어 보는 그러나 큰 탈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군가 자신이 출발을 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해서 물어보면 그럴 때 뭐 가까운 시일에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운이나 또는 집안의 운이나 부동산의 운으로 만약에 본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현실적이지만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쫓아서 이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사를 하거나 또는 방의 배치, 이사를 할 수 없으면 방의 배치나 또는 가구의 재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는 이제 고도 단력,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도 단력, 고도는 일본의 그 술수역의 대가, 일본에서는 그를 역성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그 술수역의 대가이신 그 고도 탄상이 그 역을 판단한 실전 단력입니다. 이 고도 단력은 지금 현재 그 중국 대륙의 대학원과 이런 대학과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텍스트,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그 술수역에 진수가 담겨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단력서입니다. 실전 단력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치 5년 친구가 찾아와 어떤 상인의 운을 점치고 싶다 하여 입서하니. 자, 여기서 이제 입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작괴한다라는 뜻입니다. 작괴. 괴를 뽑으니라는 뜻입니다. 괴를 뽑으니. 여기서 이제 특히 입서라는 것은 지금 김기현 후보의 괴는 시간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걸 단시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담원 단시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 당시 고도는 바로 입서를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시초로서 뽑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시초로서 이렇게 잠깐 한번 그냥 보여드릴까요? 천원절이시여 지원절이시니 고지지긍하시어 감히 수통하소서 위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뽑는 방식을 이게 시초작계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입서했다는 건 바로 시초작계법을 통해서 뽑았다는 거죠. 그래 뽑았더니 지택님의 상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임은 땅 밑에 못이 있는 모양이다. 자, 이걸 표현하면 지는 이렇게, 님은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곤이니까 땅이 되겠고요. 요거는 택이니까 못이 되는데 그냥 뭐 수죠, 물이죠, 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 밑에 못이 있는, 물이 있는 모양이다. 이것을 인륜에 비유하면 땅은 만물을 생육하기 때문에 어머니로 본다. 요거를 이제 어머니로 본다. 그리고 태는, 요 아래는 태는, 요거는 어린 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딸, 소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녀이다. 막내딸, 어린 딸. 자, 그래서 위는 어머니고 아래는 막내, 어린 딸이다. 자, 그래서 어머니와 어린 딸이 서로 만날 때는 어머니와 어린 딸은 서로 사랑하고 어린 딸은 또 어머니를 믿고 따른다. 그래서 서로 믿고 따른다. 그래서 이걸 상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괴를 임이라고 한다라고 고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이란, 임이란 소원하는 것이고 또 바라는 것이다. 지금 점을 친 상인은 삼효에 음을 얻고 양위에 있어서 지력은 부족함이 있으나 기력은 오히려 강하고 그 기세는 강한 기운을 타고 우연히 행운을 잡아 마음이 교만해지고 세상을 만만히 보고 이득을 탐내고 쾌락을 찾고 있는 듯하다. 참 묘하죠. 이 그 고도 탄상이 약 100년 전에 어떤 상인의 기운을 점을 쳤는데 100년 후 오늘날 제가 김기현 후보의 점을 치게 되었네요. 근데 그 뜻이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림이라는 것이잖아요. 감림.
달콤한 사탕발림, 그렇게 해서 임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8월이나 10월에 가면은 흉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탕발림을 벗어나야 돼. 본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삼효의 위치는 소위 윤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심은 바로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효의 두 번째 단계, 이효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소위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돼서 임했단 말이죠.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윤핵관과 결탁해서 밀어죠. 그 밀약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8월, 10월에는 그런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변화의 소식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또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당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당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생각할 때 나라의 안위도 좋지가 않는 것이죠. 나라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윤심을 바로 자기가 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결탁된, 밀약된 어떤 그러한 사탕갈림이 아니라, 그런 감림이 아니라, 달달한 그러한 감림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본질,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야만 된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감림이 된다면 소위 허수아비가 되겠죠. 과연 허수아비를 언제까지 따를까요? 그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불문가지다. 그래서 100년 전 고도가 상인에게 충고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는 김기현 후보에게 그 말씀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좀 더 보죠. 만약 기훈이사의 자신이 계산함과 차이날 때는 비로소 꿈이 깨진 듯이 현재 일을 후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탕발림으로 이걸 깨지 않으면 말이죠. 따라서 마음을 장래 안위에 대비하듯이 한다면 그럴 때 비로소 과오가 없겠다. 그래서 친구가 말하기를 역의 묘비에 매우 감동했다. 그 상인은 요코하마의 어느 곳 땅을 평당 10전에 사들였다가 운이 좋게도 이를 10배 가격으로 팔아 1만여 원이라는 그에게 이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거만한 마음이 생겨 남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정신병자처럼 되어버렸다고 하여 나는 친구에게 역점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 상인에게 충고하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자, 약 100여 년이 지난 오늘 저는 김기현 당대표 당선자에게 고도의 충고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닮아서 이렇게 끼워 맞출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평당 10전에 사들였다가 운 좋게도 이를 10배의 가격으로 팔아 1만여 원이 되거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직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 울산 지역의 땅을 아주 싸게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엄청난 가격으로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이 정비를 그가 당대표로서 만족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큰 미래를 만들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자기의 과점을 잘
털어내고 잘 털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 괴의 함의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호계라고 전문용어로 호계라고 하는데 그 함축되어 있는 뜻이 지례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례복. 그 지례복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복은 되돌아간다. 복본이라는 되돌아간다. 만약에 되돌아간다. 현 상태에서 당대표 체제에서 되돌아간다. 그럼 다시 비대위로 간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본인은 자칫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여긴의 말씀을 잘 새겨서 좋은 결과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저의 그 상담 일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월 23일 날 1시 14분에 이 시의원이 전화를 했죠.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어찌 되겠는가, 그리고 결선의 여부는 어떠하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드렸죠. 그래서 1시 14분을 이제 작계를 하면 단시법이죠. 작계를 하면은 지택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택님의 1과 14를 더하면 15가 되고 6으로 나누면 10이고 나머지가 3이 되죠. 그래서 이게 3효가 지택님이 됩니다. 지택님이 그래서 3효가 변하면 이제 지천태라는 변괴가 되는데요. 자, 이게 지택님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형 이정이라 그랬습니다. 원형 이정, 즉 뭐야, 크게 형통하고 그리고 이로운 판단이다, 이로운 그런 점단이다라는 거거든요. 크게 형통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크게 형통한다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현대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형통한다, 즉 큰 승리를 한다라는 뜻이죠. 크게 이긴다라는 뜻이니까 그러한 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결선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결선 분료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당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 계획에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이 바로 요 부분이죠. 지우 8월 유흉이라 그랬던 것이죠. 지우. 그래서 8월 달에 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거고요. 그 흉하다라는 것은 바로 양이 지금은 양이 이렇게 자라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양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로 감님, 달달하게 사탕 발림을 했기 때문에 사라진다라고요. 이 상담일지를 보여드렸던 것은 바로 일부러 이것만을 위해서 할 일도 없겠지만 제 명예했죠. 30년을 넘도록 실전을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거 이제 순서를 보면은 여기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가렸습니다. 이게 23일이고 그다음 여기도 보면 이제 23일이죠. 2월 23일이고. 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또 2월 23일이고 여기도 2월 23일 이런 식으로 순서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거를 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끼워 넣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 1월 14일 날 모 시의원으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것을 담원 단시법으로 작교해서 판단된 그런 단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저는 이제 역인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릴 것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꼭 좀 눌러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지선이자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주역의 실용화와 대중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또한 제가 무료 답변을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 상담 신청은 010-5278-0188번으로서 이렇게 이제 전화는 제가 강의와 또 상담으로 사절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신에 이렇게 문자로 성명을 남녀 구분해서 남이면 남, 여면 여로 연월 일시 음량역을 또한 구분을 해서 현재 직업 그리고 구체적인 직문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양박사 담원 김성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